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5번을 풉니다. 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는 중개사 시험에 매년 나오는 문제죠. 매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맞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공부하려 하지 마시고 나오는 기출문제 정확히 풀면 반복해서 숙달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도가 제한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외국인도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지만 등록할 때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 등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 당연히 시험은 합격할 수 있지만 개설 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 또는 면책되지 아니한 자, 이들은 아직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등록 결격 기간이 3년입니다. 자,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등록할 때는 등록 결격 기간이 3년이라는 거. 자, 다른 조문에 다른 결격 사유는 2년도 있습니다. 특히 공법에, 자, 임원의 제한 규정은 2년이지만 공법상 공인중개사법 제한 기간은 3년이라는 거. 3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3년은 지나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도 마찬가지. 가석방도 자녀 형기를 경과한 때부터 3년이 경과돼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의 변경도 3년이 경과돼야 등록할 수 있고, 형의 시효 완성을 했다 해서 3년이 경과돼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도 3년이 경과돼야 등록할 수가 있다.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으면, 자,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자, 집행유예는 3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집행유예라는 것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형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해서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이 만료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따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만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집행기간 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만 등록할 수가 없고, 자, 3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만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만료되고 나서 집행유예가 끝나고 나서 3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말 나오면 틀린 문제입니다. 자, 집행유예는 3년이라는 기간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취소돼도 3년이 경과해야 되고,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이 경과해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의 등록 결격 기간은 3년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면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자격이 취소됐다든가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자격정지 기간에는 당연히 정지 기간 안에만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집행유예도 유예 기간 안에만 등록할 수 없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개법인이 있는데, 중개법인은,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입니다. 업무정지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 중개법인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자,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중개법인에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당시로 가면 안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있었던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자,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개사법에 특별히 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 중개사법을 위반해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3년이 있을 때까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이 벌금형의 선고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합니다. 자, 중개사법은 특별히 금고 이상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도 3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자, 이상의 등록의 결격사유 아주 중요한 사항만 말하는 겁니다. 자, 등록의 결격사유는 다시 한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아닙니다. 특정 후견이 아니라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만 등록이 결격사유입니다. 특정 후견인 선고는 민법상에 나오니까 이건 중개사법이 없습니다. 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선고받은 자만이 등록할 수 없다. 미성년자,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아서 아직 법권 또는 면책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가석방도 자녀 형기를 경과할 때부터 3년이 적용받습니다. 이건 등록할 수 없다. 특별사면도 특별사면일로부터 3년을 적용받아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등록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내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가 끝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 자격이 취소됐다든가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이 경과돼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된 거다. 또는 업무가 정지되면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만 등록할 수 없다. 자, 특별히 중개사법은 금고가 아니라 중개사법을 위반해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3년이 지날 때까지는 등록할 수 없다. 이것도 3년 적용받습니다.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법인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그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다는 거.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어야 됩니다. 중개법인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들어갑니다. 5번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으면 3년이 있어야 되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니까 아직 3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등록 결격사유가 맞습니다.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자, 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된 자.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야 등록할 수 없죠.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니은은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 위반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3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득은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이죠. 자, 법인은 집행정지, 업무정지, 등록정지 또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사원 또는 임원이니까 사원 중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 사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개설 등록하면 안 됩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는 등록을 하면 안 되죠. 중개법인에 있는 사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록 결격사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자 모두 고르면 기억과 디귿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니은 중개사법 위반에서는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이 돼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등록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디귿,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다. 그래서 디귿도 등록할 수 없죠. 자, 5번의 정답은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는 기억과 디귿, 정답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평일반인 화, 목요일, 주말반인 토, 일요일 수업을 국비 지원 강좌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강하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하여 많은 문의와 참여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전과목 핵심 요약 강의 교재를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요약 교재와 핵심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넷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초등학교 앞 소생교회에서 매주 2회 수업을 진행하니 일요일 11시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